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아, 이 방송은 요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세계 프로 테니스 4대 그랜드 슬램이 있죠. 그거 관련해서 좀 뭐 재밌기도 하고 또 한번 또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이슈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제목에다 뭐 그랜드 슬램의 남녀 평등 남은 이슈라고 했는데 그 남은 이슈가 뭔지는 제가 후반부에 얘기를 하고요. 먼저 지난 주말에 끝난 그 그랜드 슬램 그 롤랑 가로스 2023 프랑스 오픈 그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남자 단식에서는 조코비치가 우승을 했고 여자 단식에서는 시용택 선수가 우승을 했죠. 뭐 우승한 뭐 조코비치 그다음에 또 시용택 선수 모두 다 뭐 현역 세계 최고의 선수이어서 우승한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겁니다. 조코비치 선수는 그 이제 그랜드슬램 그 타이틀십 그 23개를 거머쥐었죠. 이번 프랑스 오픈 그 우승으로 그래서 현역 선수로서는 최다 타이틀을 가지게 됐습니다. 23개. 나달 선수가 22개죠. 그러나 나달 선수가 부상으로 내년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나달 선수가 조코비치 선수의 그 최다 그랜드슬램 타이틀 우승 기록을 넘어설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 그 롤랑 가로스 그 우승으로 해서 조코비치 선수하고 시용태 선수하고 똑같이 각 240만 유로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약 한 250만 달러 그 우승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거의 우리 한국 돈으로 치면은 환산을 하면 거의 한 30억 원 가까이 되죠.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이 우승 상금 지금은 남녀 각 동일하지만 뭐 우승 상금뿐만 아니라 그 아래 등수에 따른 그 상금도 다 남녀가 다 동등하게 받지만 그 이 그랜드 슬램에서 남녀가 그 상금이 동등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는 아니죠. 처음부터는 아닙니다. 처음부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도 이 그랜드 슬램 그 아래에 대해 그 WTA나 ATP 그 투어 대회 그러니까 별도로 열려지는 경우에는 남녀 상금의 차이가 좀 있죠. 예,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가 좀 더 많이 받고 여자가 이제 덜 받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WTA와 ATP가 각각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랜드 슬램은 그 통합 대회라고 할 수 있겠죠. 남녀가 한 대회에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 그랜드 슬램이 남녀의 그 상금에 차별이 있었단 말이죠.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녀 평등론 그러니까 여성 인권 운동 차원에서 그 스포츠계에서 이른바 이퀄 페이 그러니까 동등한 상금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운동이 뭐 운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요구가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부터 있었느냐 하면 19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있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에 그
여자 단식, 그러니까 US 오픈 여자 단식에서 우승한 빌리진 킹, 예, 지금도 살아계시죠. 레전드죠. 이 선수가 우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빌리진 킹 선수가 받은 우승 상금은 제 기억으로는 10만 달러였고요. 남자 단식 우승 상금은 25만 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약 한 150% 정도 더 남자가 더 많이 받은 거죠. 예. 그러니까 남녀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빌리진 킹 선수가 왜 남녀 차별을 두느냐, 똑같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요구를 했고, 또 이에 여자 프로테니스계에서도 적극 호응을 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1973년도부터 그래서 US 오픈은 그랜드슬램 중에서 US 오픈은 남녀 상금을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73년도에 US 오픈이 동일하게 책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그랜드슬램, 그러니까 호주 오픈, 프랑스 오픈, 윈블던은 여전히 남녀 상금 차별이 있었고요. 남자의 상금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성 인권운동, 그다음에 남녀 평등 론자에서는 나머지 그랜드슬램의 우승 상금도 똑같이 해라라고 하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또 그에 반해서 이른바 남녀 차별론이라고 할까요? 남자 선수들이 더 상금을 더 많이 받을 이유가 있다라고 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또 반대를 했죠. 그 이유 중에 이유로서는 하나가 뭐냐면, 남자는 5세트 경기고 여자는 3세트 경기다. 남자가 좀 더 힘들게 하고 있다. 힘든 경기인 만큼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폈는데, 그것은 이제 남녀의 어떤 신체상의 차이를 무시하는 그런 그 주장 아니었냐라고 하는 또 비판을 받게 된 거죠. 여자는 3세트이지만 그 3세트가 남자가 5세트 경기에서 받는 그런 그 힘든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또 남녀 차별론에서는 남자 경기가 더 인기가 있고 마케팅 가치에서 더 높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랜드슬램은 한 대에서 하기 때문에 어차피 중계권료라든가 입장료가 남녀 간의 차별이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똑같은 바구니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이 분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제 그런 주장을 해서 결국은 이제 그 남녀 평등론이 그러한 마케팅 차별론을 누르고 그랜드슬램 대회에서도 남녀 동일한 이제 우승 상금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호주 오픈은 2001년도부터, 그리고 롤랑 가로스는 2006년도부터, 그리고 윈블던은 2007년도부터 남녀 상금을 동일하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보이는 이 그랜드슬램 대회는 이제는 상금이 남자와 여자가 동일하게 받게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보여드릴 텐데요. 요 작년, 이제 이게 작년인데요. 작년에 그 그랜드슬램 남녀 단식 상금이 여러분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다만 유의할 점은 호주 오픈 대회는 2023년도
그 상금액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단식 우승 상금. 그런데 2022년도 단식 우승 상금은 287만 5천 달러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10만 달러 좀 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요 나머지 US 오픈, 롤랑 가로스, 윈블던은 2022년도 상금입니다. 그래서 US 오픈은 남자, 여자 단식 우승 상금이 260만 달러, 롤랑 가로스는 240만 달러, 윈블던은 245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금을 보면은 그 호주 오픈이 그 가장 많죠. 예, 호주 오픈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US 오픈이고, 그 다음에 윈블던이고, 그 다음에 롤랑 가로스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 상금이 그 남자, 여자 단식 경기 우승자에게 지급하는 우승 상금인데요. 근데 동일하게 우승 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번 롤랑 가로스 우승자도 동일한 우승 상금을 받는데, 올해 2023년은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에서 조금 더 그 상금액이 늘어나서 좀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롤랑 가로스 2023 남녀 싱글 상금액은 챔피언 그러니까 우승자한테는 230만 유로 그러니까 200 그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250만 달러가 되겠습니다. 예, 250만 달러. 그래서 조금 늘어났죠. 예, 그래서 250만 달러를 이제 동일하게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다른 카테고리도 다 남녀 동등하게 그렇게 받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남녀 차이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여성 인권 운동, 그다음에 남녀 평등론 입장에서는 이제 그랜드 슬램에서는 이제 남녀 평등이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남녀 평등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남녀 차별이다, 남녀 불평등이다라고 해서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은 아마 이 그랜드슬램 대회를 중계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다 잘 아실 건데요. 모든 대회의 마지막 날, 파이널 데이의 경기는 남자 단식입니다. 남자 단식이죠. 그 전날 여자 단식이고요. 그래서 피날레, 그랜드슬램 대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것은 남자 단식입니다. 예. 그 남자 단식을 남자 단식 경기로 피날레를 장식하는 그 근거는 그 대회 조직위원회가 그렇게 스케줄을 짰기 때문이죠. 예, 스케줄을 그렇게 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또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보면 전통으로서 계속 이어오고 있는 2550 것인데, 남녀 평등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문제 삼을 수가 있죠. 왜 피날레를 남자 단식 경기로 해야 되느냐, 여자 단식 경기로 하면 안 되느냐, 이렇게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단식을 꼭 피날레로 해야 할 그런 어떤 그 합당한 이유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여자 단식 경기는 피날레로 장식하지 못할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가 뭔지는 모르고요. 그래서 아마 남녀 평등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그 문제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랜드슬램 대회 룰북에 제가 혹시 그 근거가 있나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023 오피셜 그랜드슬램 룰북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이 대회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이제 그런 조항은 두었는데, 여기에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 스케줄에서 맨 마지막 날 남자 단식으로 한다 이런 조항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룰상의 어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하나의 관습법이라고 할까요? 관례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남녀 평등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에서는 이거 왜 피날레를 남자 단식으로만 하느냐, 이렇게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고요. 남녀 평등론 차원에서 번갈아 가면서 하자. 그러니까 올해 남자 단식을 했으면 내년에는 여자 단식으로 피날레를 장식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그러한 주장이 수면 위로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과연 남녀 평등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측에서 과연 이러한 주장을 과연 언제 할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또 이슈, 논란이 될지, 그것은 저로서도 알 수는 없지만 또 언젠가는 그런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73년도 US 오픈에서 처음으로 남녀 상금이 동일하기 이전인 1960년대에는 일각에서만 남녀 상금 차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지, 또 주류적인 그런 그 생각은 남녀 차별은 상금이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또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것처럼 이제 지금 그 그랜드슬램의 피날레 마지막 날 경기가 남자 단식인 거에 대해서 그냥 별다른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지만, 이것이 또 언젠가는 그러한 또 문제 제기가 제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그랜드슬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남녀 상금에 있어서 차별이 있었지만 그것이 동일하게 된 그런 이제 경과를 말씀을 드렸고, 남은 그 논란 이슈가 될 수 있는 그 사항, 그랜드슬램의 마지막 날 피날레 대회를 남자 단식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그런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또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